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일, 대전 충남에 이어 5일 세종 충북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54.54%의 득표율로 두 번 연속 과반을 기록했는데요. 2위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틀 연속 압승을 거두며 세종 충북에서도 독주를 이어갔는데요. 이 지역 선거인단의 절반인 13,000명가량이 투표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과반 득표에 성공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합산 7,035표, 득표율 54.54%를 기록했는데요. 2위 이낙연 후보는 29.72%를 얻어 1, 2위 간 격차는 25%포인트 정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3, 4위는 각각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차지했고 5위와 6위는 박용진, 김두관 후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과반 유지시켜주면서 추미애 후보를 3위로 올려주는 아주 절묘한 표심을 보여준 충청 당원들의 선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고 이낙연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확장성을 가진 안전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선 결과는 전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이라며 기대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진짜 중요한 승부는 다음 주말에 이어집니다. 오는 12일, 다음 주 일요일 이른바 1차 슈퍼위크에선 전체 선거인단 3분의 1 규모인 64만 명의 1차 모집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이 공개되는데요. 이날 득표 결과가 향후 경선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남 지역 압승을 바탕으로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띄울 것으로 보이고 이낙연 후보는 1차 슈퍼위크에서 최대한 격차를 줄인 뒤 자신의 연고지 호남에서 승부수를 던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상했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왜 자신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패인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아직도 그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며 180석을 확보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로 직무를 유기하고 적폐와 공생하려 했던 그의 모습에 많은 당원들이 실망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그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또 가장 폐허해야 할 선거운동을 네거티브 공세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며 그간 만들어왔던 정치 품격과 신사라는 이미지를 무참하게 깨버린 탓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사익을 위한 정치 행보와 공익, 국민을 위한 정치 행보를 구별하는 현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갖고 있는 걸 이낙연 후보는 몰랐던 겁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이재명 후보 되면 본선에선 홍준표를 찍어야겠다. 이재명 후보 되면 내년 3월 9일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민주당 대선 충남 경선이 이낙연 후보의 완패로 끝나자 일부 여권 지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지역 순회 경선지인 대전 충남에서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더블 스코어 격차로 2위에 머문 이낙연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패배 이후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마음이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다수의 지지자들은 아직 경선 초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한 응원글을 쏟아내고 있지만 특히 이재명이 안 되니까 이낙연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낙연이 더 나은 후보니까 선택하자고 해야 한다는 등 과도한 네거티브가 패인이었다는 자체 분석도 내놓으며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될 경우 국힘당 후보를 찍겠다거나 대선 투표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재명 보이콧까지 불사할 태세인데요. 반문 프레임을 들고 개파를 갈라치기에 나서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여성 온라인 이용자가 많은 한 커뮤니티엔 이번 대전 충남 경선 결과를 두고 충청도 민주당 당원의 55%가 반문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다시는 그 입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담지 말라며 이재명 지사 지지층을 공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명락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경선 내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살벌한 신경전이 거듭되어 온 탓에 양측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의 골도 그만큼 깊어졌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댓글이 내부 이간을 시키려는 또 다른 세력의 공작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조중동과 보수경제지 등 종편 방송들도 서로 앞다퉈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을 비중 있게 다루며 명실상부한 이관계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무엇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지, 왜 민주당이 집권을 연장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 대의를 위한 선택인지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듯합니다. 만약에 사주한 것까지 사실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정치 생명을 건 진검승부로 가겠구나.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폭로한 그 매체 뉴스버스라는 매체의 이진동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면서 소위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시도했던 분입니다. 이 이진동이라는 기자는 탐사 전문 기자. 사회부에 탐사점을 할 때부터 굉장히 특종을 많이 한. 그러니까요. 한 번 물면 안 논다 그래서 독사로 불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늘 공격받을 거를 대비해서 정확한 팩트 취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데다가 두 번째, 이 사람의 주 기반은 보수 세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내부로부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터뜨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랑 싸운다는 거는 거의 뭐 그 목숨을 건 그런 도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거 없이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 현 국힘당의 법여권 인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힘당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석연치 않은 해명과 손준성 검사의 청탁 고발장이 국힘당 당직자를 거쳐 윗선으로 전달됐는데 해당 당직자가 최근 사직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정황이 간단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강한 대세의 후보가 맞는지, 앞으로도 거세질 네거티브를 견딜 체급인지 등을 이번 기회에 검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는 분위기인데요.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5일 한방송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식 접수된 바가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다며 윤 후보가 연루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윤 후보의 개입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추가 자료를 갖고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윤 후보가 이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생산자 측으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손 검사로부터 청탁 고발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 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사실상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원외 송파갑 후보였습니다. 김 의원과 송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데요. 통상 정치인들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것과 달리 김 의원이 전달 사실을 인정한 데는 그에게 제시한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뚜렷해 부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으로 갔다가 야당에서 시민단체로 갔을 가능성. 제재 하청된 게 아니냐. 예.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오늘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새롭게 뉴스버스하고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고발장들이 작성돼서 증거 자료와 함께 넘어간 부분이 야당 내에서 누군가 받았을 때 메신저 화면 있잖아요. 예.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 이름으로 그 야당 관계자에게 보냈고 거기에 그 방도 폭파해라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걸 받고 방을 폭파해라. 네, 근데 그 받은 것들을 보면 아까 그 지금 말은 불법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약간 그 취지로 지금 기사가 작성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게 결국에는 야당에서 시민단체로 흘러갔는지는 증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일단은 주민번호를 번호가 틀렸다는 건 그 주민번호를 틀렸는데 틀린 번호가 같잖아요. 이건 우연일 수는 없죠. 확률상 대단히 낮은 일이죠. 그거는. 확률까지 따질 리도 없고 누가 남의 주민번호를 똑같이 틀리게 적습니다.